안녕하세요. 하나손해보험의 최남규 선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 책임입니다. 이번에는 중고등학생들 학교폭력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미영 책임님 또 모셨는데요. 1편에서 말씀했다시피 제가 워킹맘이고 아이가 셋 있습니다. 워킹맘 한 23년 차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 됐는데 학교폭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세 아이 중에 한 명이 경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저희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근데 또 이런 부분 이제 나중에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을까봐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도 좀 걱정되는 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 쌍둥이 같은 경우에 피해를 입은 아이는 이야기를 저한테 못했어요. 오히려 같이 다니는 쌍둥이 여동생이 저한테 와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딸내미한테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냐 했더니 그것조차도 그 아이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건 여자아이였는데 선배로부터 돈을 뺏김을 당한 거죠. 아무래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또 그거를 또 부모님들이 그걸 네.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예. 없어요. 또 아무래도 또 예민한 사춘기에 대한 자녀들이라고 하면 부모님과에 대한 대화 부분을 좀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 많이 답답했겠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러니까 학교 폭력 발생하게 되면 경찰, 그러니까 학교 경찰이 있어요. 스쿨 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가해 학생, 가해 학부모,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 폭력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위원회 어머님들, 부모님이죠. 부모님과 피해 학생 부모님들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사건 사실이 맞는지, 그래서 피해자 말한 거와 가해자 말한 거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겠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희 딸내미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이는 나오지 말고 엄마 아인 저는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 사건인지 그래서 보니까 참관하고 보니까 피해 입은 아이들이 4~5명 됐던 거예요. 아이가 그런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냥 또래 친구들이었는데 중학교에 가서는 여자아이는 1학년이고 키가 작지만 3학년들은 등치가 성인만 하죠. 그렇죠. 그 상황, 그 분위기, 그 두려움,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중학교 때 화장실에 숨어 있었대요. 여자 화장실에. 제가 그거 알고 나서 엄청 속상했어요. 엄청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한 3년 걸렸거든요. 안 겪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겪은 아이들은 그런 외형이 남자이면 보더라도 피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른들이 일상의 거의 대부분을 직장에 있는 것처럼 그쵸, 네. 아이들은 또 일상의 대부분을 또 학교에서 있다 보니까 그쵸. 예, 그거에 대한 또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심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아무래도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쵸. 예. 저희 자녀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심하게 많이 다치거나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법적인 분쟁 네. 이런 부분 자체도 요즘에는 또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미성년자 학생들 사이에 폭력이 있게 되면은 소송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 또 치료비 같은 경우에 외상 같은 건 상관이 없어요. 외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간이 짧아요. 뼈가 아무는 기간, 피부가 아무는 기간 짧은데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 노출되고 딸내미가 하는 얘기처럼 저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가 하나의 트라우마잖아요. 그게 심하면은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돼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런 거 하게 되면은 또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비슷한 외형의 사람을 보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되면 살면서도 계속 치료비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송을 대응을 하던 아니면 병원 치료를 하던 결국에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아무래도 그 학교 폭력법 관련해서는 그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렇죠. 허심탄회하게 있던 학교에 있었던 일들, 자기의 있던 힘든 상황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줄 수 있게끔 평소에도 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도 그런 상황을 자기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를 왜 만나니가 아니에요. 학교 내에서 식당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내가 원치 않다 하더라도 맞닥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상담과 관련돼서 뭐 교육부라든지 여성가족부, 경찰청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찰에 전화할 때 112처럼 학교 폭력과 관련된 신고 같은 경우에는 117이 있더라고요. 저희 학생들도 또 자녀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끙끙 그쵸, 앓지 말고 그쵸. 뭐 117로 전화를 그쵸. 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상담도 아니면 받을 수 예, 있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 힘든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